거기 2번에 보시면은 글의 정보와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은 어휘나 구절을 잘 모르는 것들은 사전을 찾아서 요즘 인터넷 사전 찾아보면 금방금방 잘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여기 쓰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맨 처음에 디자인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글의 맨 처음에 이 글의 내용은 아마도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화되고 발전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상화되고 발전되었는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개념은 처음에는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자, 그 다음 이 글에서 예로 든 턱을 제거한 시공, 버스 정류소의 대기 공간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해도를 높인다. 그렇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성격과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한 까닭은 올바른 의미를 알고 디자이너가 제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구현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내용은 디자인은 우리 모두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은 왕자와 거지를 읽다가 옥새라는 낱말이 나왔다. 물론 모르는 말이었다. 내 경험 속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말이다. 어른들이 설명을 해주었으나 내게는 쉬 익숙해지지 않았다. 나는 왕자와 거지에서 이 말이 쓰이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한 온갖 생각의 날개를 펼쳤다. 마침내 옥새란 말과 관련하여 왕의 권위, 왕권의 정체성, 왕의 업무 결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낱말 뜻을 모두 잘 안다고 해서 독해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딱히 모르는 낱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문장의 뜻이 산뜻하고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럴 때는 앞뒤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을 다듬어 보아야 했다. 그 글의 내용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열심히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전에 읽었던 비슷한 이야기를 동원하여 현재의 독해를 도와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처럼 무언가 읽고 있는 동안에는 동시에 왕성한 사고가 있고 그 사고를 통하여 인간의 암과 의식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독서는 사고 그 자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낱말 뜻을 잘 모른다. 그죠? 옥새 이런 말도 요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잘 모를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면은 계속 그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문장 안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죠. 독해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르는 낱말은 앞뒤 문장에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이 정확한 낱말의 뜻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나의 평소 독서 활동과 글쓴이의 독서 활동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단어에 제일 먼저 부딪힌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보고 그래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그런 활동이 여러분이 어휘력도 넓히고 앞으로 글을 쓰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책 읽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 까닭을 생각해보자. 각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 이런 것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 봅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책 두드리기 보시면 읽을 책을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들도 요즘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그리고 모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친구끼리 한번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권 읽기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여서 서로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나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책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같이 격려하고 계속해서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책의 분량과 어휘 수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책의 주제 근데 선생님도 인터넷에서 제목만 보고 책을 샀을 때 분량이 너무 두껍다 그리고 너무 단어가 선생님이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번역문 같은 경우에도 번역이 좀 잘못되어서 문장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 요즘은 미리 보기라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이렇게 책을 안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자기가 좀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을 읽으면 가장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샘플만 보고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서점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그런데 가는 것도 별로 이제 안 좋아하고 선생님도 전자책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물론 전자책은 글의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좀 글자를 크게 해서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펼쳐놓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좀 회의 시간에 선생님이 지루하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전자책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그런 안목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것도 책을 자꾸만 접하다 보면은 요 정도는 내가 읽을 수 있겠다. 요런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를 외친 화가들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안녕.